자베르를 아십니까? 생계형 범죄자였던 장발장을 평생 동안 쫓았던 경찰, 바로 그 자베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달걀 18개를 훔친 47살의 일용직 노동자. 우리는 그를 코로나 장발장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훔친 달걀 값은 고작 5,000원이었습니다. 검찰은 빵과 달걀을 훔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자베르들에게 기회란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사람 누구나 그냥 와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공짜로 주면 필요 없는 사람도 와서 가져갈 거다. 하루도 안 가 먹거리가 동이 날 거다.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더군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열에 9 필요 없는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이곳의 먹거리로 생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나라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나라는 되지 않았는가. 저는 국민을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을 믿었습니다. 심사와 신청이라는 절차 없이 먹거리를 나눠드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의 출발은 이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분들 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먹거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저의 믿음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때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보다 못한 한없이 모자른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곤 합니다. 국가의 역할, 사법의 역할이 자베르여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더는 자베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만이 이런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코로나 확진자 17만을 넘어선 날. 다음 뉴스, 이재명의 합니다. 소아큰 공약 77번째, 암 치료 경험자, 일상회복 지워, 남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지만 직장 복귀율은 30.5%에 불과합니다. 해외 평균 63.5%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청년의 경력 단절 해소 등 모든 암 경험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습니다. 첫째, 암 경험자의 일 치료 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탄력금 무죄 보장,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암 경험자의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둔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추진하고 암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치료를 위한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암 경험자를 향한 차별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암 치료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세심한 뜻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방실손보험이 마련되어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구에서는 우리의 한방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면서 현대의학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의사, 한의사 모두 실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양한방 갈등 상황을 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의료 일원화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 행위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방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 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방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합리적인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국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의 안전입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시에 국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 경제 변동성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자본시장과 에너지, 자원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지역 분쟁을 넘어 새로운 냉전 시대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해결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가 절실합니다. 정부에 시급한 과제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원유 등 원자재 공급망을 우선 재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곡물 가격 상승을 예상한 대응도 요청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자금 지원 등 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급 우려가 큰 소부장 산업을 각별히 살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